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CSS를 다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했다라는 걸 이제 다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쭉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반응형 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태블릿용 CSS하고 PC용 CSS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먼저 자 페이지를 검사를 좀 해볼 건데요. 검사를 할 때 레스폰시브를 이용을 해서요. 여기 레스폰시브에 우리가 768 이상이 최소 768 이상이 되면 제가 태블릿용으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768이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770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으로 이렇게 표식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뭔가 스타일이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태블릿용으로 했을 때는 기본 CSS를 적용시켰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써서 한번 이제 태블릿용 CSS를 한번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미디어 쿼리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ll 주고요. 그리고 and에서 조건을 추가를 하는데 자 min width 속성을 우리가 768 픽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면 쭉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디바이더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CSS를 여기다가 만들어 보죠. 그래서 CSS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디바이더 부분, 그죠? 나누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 어떤 거냐면 가보시면 메뉴에 가보시면 우리가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슬라이더하고 디바이더가 어디 있죠? 디바이더가 그죠? 여기에 수평선으로 디바이더가 있어요. 이거를 좀 태블릿용으로 맞게끔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 디바이더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진 탑을 우리가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25 픽셀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에 지금 디바이더가 이제 우리가 태블릿용에서는 이렇게 표식이 되고 그죠? 자 요거를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디바이더가 요렇게 마진 탑에서 요렇게 120 얼마가 표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M 디바이더가 있었어요. 밑에 가보면 우리가 요 부분 그죠? 블로그 섹션하고 워크 섹션을 이제 나누는 부분이 바로 M 디바이더였는데요. 이 M 디바이더 부분을 역시 태블릿용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m 디바이더 해서 이것도 역시 마진 탑을 우리가 주는데 이것도 역시 125 픽셀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합니다. 확인해 보면 이제 요만큼 떨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헤더 영역을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헤더 영역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긁어서 여기서 긁어서 위로 좀 올려보면 이 부분에서 이거는 모바일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좀 표식을 좀 하든지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내용을 좀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우리가 먼저 헤더 영역이죠. 헤더 영역 해서 CSS 해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점 헤더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포지션을 우리는 스태틱으로 이렇게 줄 겁니다.
다 또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패딩 일단 주고 설명드릴게요. 자, 패딩은 상하로 한 28픽셀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좌우로는 52픽셀을 세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이 스태틱 값은 뭐죠? 요소를 문서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가 맞추어 배치하는 값이 이제 우리가 값이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죠, 그죠? 스태틱도 있고 릴레이티브도 있고 어브졸루트도 있고 뭐 많았어요, 그죠? 릴레이티브하고 어브졸루트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 위치에 픽셀 값을 주면서 우리가 설정을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헤더 영역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러면 헤더 부분이 이렇게 사이드 부분하고 지금 위아래 지금 영역이 이렇게 잡혔다, 그죠? 요 부분이 적용이 돼서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크기를 제가 만약에 500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안 되겠죠. 안 되고 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770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제 다시 내용이 이렇게 마진하고 패딩을 준 게 이렇게 드레스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요거 인덱스에 가서 헤더 부분 있죠. 헤더 부분에 가면 GMB 요거 있죠, 그죠? GMB 여기에서 홈, 위아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메뉴바다, 그죠? 내비게이션.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모바일에서는 위에서 우리가 넌으로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점 하고 헤더 합니다. 헤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점 GMB라고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제가 디스플레이 영역을 블락 형태로 주려고 합니다. 블락 형태로 주고 여기에다가 제가 점 하고 느낌표 하고요. important를 주려고 합니다. 이 important 속성은 제가 지난 강의 때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설명을 한 번은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스타일이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스타일이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죠. 요거. 느낌표 important는 중요한 스타일이다 라고 알리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제작자 스타일이죠.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제작자 스타일 시트는 사이트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사이트를 제작하면서 만든 스타일을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이제 말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스타일 시트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제작자 스타일 시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서는 뭡니까? 스타일 규칙. 이제 스타일 시트에서는 작성하는, 그죠? 작성하는 스타일 규칙은 우리가 통상 일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일반 스타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죠? 다른 어느 스타일보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할 스타일, 그죠? 그죠? 해야 할 스타일은 우리가 이렇게 important를 이렇게 important를 우리가 붙여가지고 important를 붙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붙여서 뭐죠? 나타내는데 이것은 곧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 스타일이다 라고 우리가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스타일은 제작자가 만든 일반 스타일보다
그러니까 이 important가 붙어 있는 스타일은 제작자가 만든 일반 일반 스타일보다 무조건 우선입니다. 우선합니다라는 거예요. 우선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속성을 주도록 하죠. 역시 포지션 속성을 줘서 스태틱으로 자 연결이 자연스럽게 가게끔 만들어 주고요. 자 플로트 속성을 줘서 우리가 right로 이거를 배치를 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진에서 탑 부분, 그죠? 탑 부분을 한 5픽셀 정도로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여기다가 none을 이제 줌으로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아하 지금 요렇게 지금 나왔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li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인덱스에 보면 이렇게 li 태그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우리가 배치를 지금 블락 형태로 배치를 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CSS를 좀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헤더하고 GMB 이 부분에 우리가 li가 있었죠, 그죠? li 부분에다가 우리가 플로트 속성을 줘서 여기다가 left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마진에서 left 속성을 줘서 한 20픽셀 정도를 띄우도록 하죠. 그리고 보더해서 보더 바텀을 우리가 0으로 이렇게 없는 걸로 잡아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지금 표식이 되었다, 그죠? 맞습니까? 레프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li 태그를 건드렸고 그 다음에 앵커 태그를 우리가 건드려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요. 요거를 좀 앞으로 당겨야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이고 이거 한 칸씩 좀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앵커 태그에다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패딩은 0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자 16픽셀로 가져가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컬러를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샵 우리가 했듯이 3F 51BO로 우리가 이렇게 푸른색 계통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됐죠? 예.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을 이제 태블릿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예.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리고 우리 요거 없애야 되겠다, 그죠? 요거는 모바일에만 나와야 되니까, 그죠? 토글 버튼, 메뉴 토글 버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없애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헤더 밑에, 그죠? 헤더 밑에 우리가 메뉴 토글 버튼이 있었다, 그죠? 헤더 밑에 점 메뉴 하고 대시 토글 하고 그리고 다시 btn 버튼의 약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해서 none으로 이렇게 하면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점 important 속성을 좀 쓰려고 합니다. important 이렇게 줘서 우선 적용시켜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사라졌다, 그죠? 요렇게 이제 태블릿은 나올 겁니다. 맞나요? 헤더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부분이 근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요. 레프트보다는 라이트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볼까요? 자, li 태그, 앵커 태그 해서 이거를 라이트로 일단 한번 줘보죠. 주고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훨씬 낫겠다,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죠? 요렇게 나타내주는 게 맞네요.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우리
슬라이더 부분, 디스플레이 영역, 그죠? 그거를 이제 요거 디스플레이 섹션, 요거 다 했으니까 메뉴,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슬라이더는 뭐 그냥 놔두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섹션 부분을 우리가 좀 건드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크 섹션이었고요. 디스플레이 sek션 부분이 여기 있네요. 그죠? VR 요 부분. 자, 디스플레이 섹션 부분을 이제 또 태블릿용으로 맞게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영역이죠. 디스플레이 섹션 영역 CSS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점 해서 디스플레이 섹션에다가 공통적으로 마진 탑을 역시 좀 줘가지고 한 95픽셀로 세팅을 하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좀 띄웠다, 그죠? 띄우고 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프로모션 영역을 조금 건드려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프로모션은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는 이거지만 프로모션은 이 부분이죠. 우리 이미지 이렇게 나오는, 그죠? 이 영역이니까 프로모션 섹션을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점 프로모션, 그리고 여기에서는 프로모션 영역 CSS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모션 섹션 부분에 여기에다가, 근데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 맞죠? 예. 왜냐면 미디어 컬 있을 때 항상 요거 갈로를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 영역은 역시 마진 탑을 우리가 한 110 정도로 주도록 하죠. 그리고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좀 띄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의 섹션 부분하고 섹션 안에 보면 우리 li 태그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자, 점 프로모션 섹션에 점 프로모 리스트가 있었고요. 그 안에 li가 있었죠. 이 li 영역을 우리가 플로트 속성을 써서 역시 레프트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스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좀 넣어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위드스를 한 180 픽셀 정도로 주려고 해요. 위드스를 이 프로모 리스트에 이 부분, 지금 프로모 리스트에 요 부분에 이제 우리 li 영역 요거를 우리가 이제 180 정도로 주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우리가 바꾸려 그러면 계산 공식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 공식을 합니까? 그죠? 180 나누기, 그죠? 180 나누기 얼마예요? 768이 되죠. 우리가 위에서 이 미디어 쿼리를 잡을 때 768로 잡았잖아요. 그죠? 이걸로 나눠줘야죠. 그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나누면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계산기가 여기 있으니까. 자, 얼마입니까? 180 나누기, 자, 768인가요? 768 했어요. 하니까 한 20, 여기서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죠. 그래야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면 23.4375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드스 속성에다가는 우리가 23.4375죠. 그죠? 4375 이렇게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 위드스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드스를 넣었고,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속성을 좀 역시 우리가 비율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레프트를 제가 한 20픽셀 정도로 주려고 해요. 그러면 역시 이 공식에 의거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20이 되겠죠. 그죠? 20이 되니까 계산을 하면, 자, 여기서 20 나누기 768 하니까 곱하기 100 하면 0.
아니죠. 0점이 아니고 2.604 뭐 166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2점 얼마죠? 2.260 아니 2.604 604 그리고 2.604 1 그리고 666좀 되겠네요. 그죠? 한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요거를 퍼센트로 잡아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7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주석에다가 제가 그대로 붙여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 탑은 그냥 아이고 이걸 안 했군요. 자, 마진 탑 부분은 그냥 0으로 잡아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잡았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게 아니죠. 계산기는 계속 써야 되니까 놔두고요.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자, 아하, 지금 새로 고침을 하니까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게 한목 같이 나와줘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여백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레프트로 했는데 768을 180으로 주니까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약간 한번 줄여 볼게요. 그래서 23% 정도로 한번 주면 아마 다 들어가지 싶어요. 안 들어가네요. 자, 위드스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를 아닌데 이거를 768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800으로 만약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패드용으로 한번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아이패드가 768이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가 1024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영역이 프로모션 영역이 지금 위드스를 23 이거를 2.604 이렇게 줬는데 문제가 좀 되는데 그죠?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쭉 나타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LI 영역에 LI 영역에 우리가 프로모 리스트를 이렇게 줬고 2.04 이거를 만약에 제가 04 6875 이게 한 177 픽셀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한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뭐 똑같이 나오네요. 이거를 900으로 가져가면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죠? 저는 이거를 한목에 여기에다가 같이 나타내 보고 싶은데요. 여백 마진 레프트를 이거를 너무 많이 줬나요? 다시 한번 보죠. 이거를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볼게요.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는 왜 이럽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군요.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드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좀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175 정도로 주고요. 175를 주게 되면 계산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175죠. 175에 나누기 768이 되니까 얘는 22.78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2.78이니까요. 7864로 해보죠. 7864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대로 여백은 레프트는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레프트 속성이 지금 공통적으로 LI에 다 먹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거 지금 이게 다 먹고 있죠. 그러면 이게 당겨져 올라오려 그러면 요 부분, 요 앞부분 압력백을 우리가 없애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그래서 자 프로모션의 리스트에 first child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irst child 속성에서 margin left를 우리가 제로로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하 이제 정상적으로 잘 올라왔습니다. 맞나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768을 해도 770으로 아이고 이게 아니죠. 770으로 해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됐나요?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 워크 영역, 워크 섹션 영역도 한번 건드려 줘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워크 섹션 영역 CSS라고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다가 워크 섹션 영역은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크 섹션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점 해서 워크 섹션 영역을 우리가 역시 마진 탑을 좀 주도록 하죠. 얘는 한 120 정도로 세팅을 해주고요. 확인해 보면 한 요 정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려서 우리가 섹틸이 있다. 그죠? 그 워크라고 하는 섹틸. 그죠? 그래 점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점하고 색하고 tit 요렇게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진 바텀을 줘서 한 75 픽셀로 세팅을 해 주도록 합니다. 확인해 보면 역시 요렇게 좀 띄웠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여기서 li 부분을 좀 건드려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워크 섹션에 있는 그리고 워크 해서 리스트가 있었다. 그죠? 리스트 부분에 li 영역에 공통적으로 태블릿에는 플로트를 역시 왼쪽으로 레프트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자체를 우리가 한 50%로 제가 잡으려고 해요. 50%로 잡게 되면 아마 다 붙어서 이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50%로 줄여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어서 잘 나오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보이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는 이걸 한 50% 주는 것보다 한 49% 정도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50% 줄게요. 그냥. 자, 그리고 나서 우리 li 안에 보면 그거 있었죠. 제목, 글자, 그죠? GMB가 아니라 .info가 있었어요. info, 글자, 그죠? 이거를 left 속성을 써서 37 정도 픽셀로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역시 호버가 되는 부분 우리 기억하신다. 그죠? 그 부분을 우리 요거 그대로 인포 요거 복사해서 그리고 얘는 왼쪽 상단에서 37 픽셀 떨어진 게 되겠죠. 그래서 인포에다가 우리가 A 태그 그죠? 앵커 태그에 호버가 되었을 때 인포 클래스는 보여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트랜스폼을 써서 translate y를 우리가 써서 어디 갔나요? translate y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37 픽셀을 띄웠으니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보이겠죠. 한번 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터치 부분이라서 링킹이 걸려가지고 지금 호버 이제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우리가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글자가.
자, 올라오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온다.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호버가 끝났으면 이제 블로그 영역 좀 건드려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블로그 영역 CSS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블로그 섹션이죠. 그죠? 그래서 점 블로그 대시 섹션 이렇게 주고, 역시 얘도 마진 탑을 좀 주도록 하죠. 그래서 125 픽셀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복사를 해서, 자, 블로그 섹션 안에도 우리가 섹tit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섹 하고 대시 tit 이렇게 주고요. 역시 여기에다가 우리는 마진 바텀을 좀 줘가지고 한 75로 주겠습니다. 75 픽셀로 이렇게 띄우면, 확인해 보면 이렇게 지금 잘 띄워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섹tit 말고, 자, 블로그 리스트, 그죠? 여기에서 블로그 리스트에 li.이 있었다. 그죠? 블로그 리스트, 그죠? 리스트가 있고, 여기에 li 태그들한테 공통적으로 우리가 먹이기 위해서 역시 플로트 속성은 레프트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죠? 레프트로 잡고, 그리고 width를 이제 지정을 역시 위에서 똑같이 주기 위해서 제가 얘는 한 242 정도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31점 얼마가 나올 거예요. 예, 계산을 하면. 그래서 31점 한 5972 뭐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이 계산이 나온 거는요, 이거예요. 제가 242 픽셀 정도 계산을 대충 여러분들하고 하기 전에 해봤는데요. 그래서 계산을 242 픽셀 나누기 768이죠. 그죠? 768 하면, 자, 242 해서 하니까 31.51 정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242 픽셀 나누기 얼마죠? 768이다. 그죠? 768 해서 곱하기 100이 된 거죠. 요렇게 곱하기 100 하면 31점 요게 지금 나오는 거죠. 요게 나온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역시 얘는 요거 안 했군요. 마진 레프트를 이제 좀 역시 또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역시 20 픽셀 위에 똑같이 2.064166667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도 역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이고, 확인을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퍼스트 차일드를 써가지고 요거를 조금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차일드 해서 그리고 li 태그들은 공통적으로 마진 탑을 제가 제로로 주도록 하죠. 마진 탑을 역시 제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속성을 이제 또 따로 없애야 되겠죠. 그죠? 퍼스트 차일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점 하고 first child 해서 여기에다가는 역시 margin left 속성을 우리가 제로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자, 이렇게 그죠?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다 돼 가는데요. 시간이 볼까요? 아유, 많이 흘렀네요. 예,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가서 바로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연락처 컨택트 영역이죠. 컨택트 영역이 될 겁니다. 영역 CSS 해서 이렇게 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점 컨택트 하고 컨택트 했죠. 그 다음에 섹션 부분이다. 그죠? 섹션 요거 복사해 두고요.
컨택트 섹션에다가 역시 마진 바텀, 마진 탑을 줘야 되겠죠. 마진 탑에서 175 정도로 픽셀 주고, 그 다음에 셋 틱도 줘야 되겠죠. 해서 점 해서 색 대시 틱 이렇게 잡아주고, 역시 마진 바텀을 얘도 7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75 픽셀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컨택트 섹션 밑에 보면 우리가 폼 박스 있다, 그죠? 점 폼 그리고 박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폼이 있었어요, 그죠? FORM. 그리고 이거와 그리고 컨택트 섹션, 이거는 했잖아요, 그죠? 컨택트 섹션과 그리고 그 밑에 폼 박스, 폼 박스가 맞죠? 폼 박스에 그 밑에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었다, 그죠?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두도록 하죠. 그래서 역시 플로트 속성을 써서 레프트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는 제가 이거를 컨택트 섹션이기 때문에 얘는 한 375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한 49.6979 정도 나오던데요. 6979 뭐 이렇게 퍼센트를 주면 될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가 아니죠. 위드스죠. 위드스가 되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위드스 속성에 의해서 이렇게 잘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죠. 메시지하고 텍스트 에어리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폼, 컨택트 섹션의 폼에 이제 마진 라이트를 좀 주기 위해서 빨리 하도록 하죠. 자, 컨택트 섹션에, 그죠? 컨택트 섹션에 점 폼 하고 대시 박스 하고요. 그리고 점 폼 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진 라이트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픽셀을 줄 거니까 계산해 보면 2.06이죠. 6041666667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이제 컨택트 섹션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 가죠.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폼 태그, 폼에 안에 보면 인풋 태그 있죠, 그죠? 그 인풋에 점 해서 first child는 마진 바텀을 우리가 마진 바텀이 어디 갔나요? 마진 바텀을 제로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보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샌드 메시지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거는 뭐 건드릴 필요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죠? 푸터를 이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푸터 영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푸터 영역만 좀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점 푸터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iframe이 있었다, 그죠? iframe을 우리가 세팅을 하는데 얘는 하이츠만 우리가 한 iframe 영역을 430 정도로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푸터에 P가 있다, 그죠? 푸터에 P 태그는 자, 마진을 주는데, 자, 좌우로 34 정도, 35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0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역시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윗부분에 가서 마지막으로 쫙 한번 보면 예쁘게 잘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500픽셀로 됐으면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 맞죠? 이거는 모바일용이잖아요, 그죠? 모바일용이기 때문에 모바일 퍼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이제 남은 건 이제 PC용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태블릿용 CSS도 만들어 봤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